그 연속방 정식에 대해서 조금 더 코멘트를 하고 싶은데, 예, 방금 그냥 제가 다짜고짜 우격다짐식으로 저는 전류 밀도랑 전해 밀도랑 포벡터를 만들면, 예, 연속방 정식이 예쁘게 4차원 다이버전스 모양으로 적히고 맥스웰 방정식의 다른 것들이랑도 서로 뭐 조화가 잘 된다라고 그랬는데, 뭐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렇고 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는 다른 친구나 내지는, 예, 아직 상대론 공부할 준비가 제대로 됐는지 좀 의심스러운 후배가 와가지고 이 컨비네이션이 전류 밀도 전화 밀도 컨비네이션이 왜 4벡터가 되는 게 자연스럽냐, 마땅하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지 좀 고민스러울 수 있어요. 예, 당장 그냥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왜 저거를 4벡터로 보는 게 정당한 작업이냐라고 물으면 저도 답하는 게 아주 쉬운 게 아니거든요. 예, 뭐 물론 이게 결과가 잘 맞긴 한데 뭐 거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, 예, 어떻게 특히 처음 본 사람을 설득할 것이냐는 좀 약간 다른 성격의 문제인데요. 예, 제가 나름 생각해 본 그 전혀 엄밀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의미 있는 그 사고방식이 뭐냐면, 예, 그냥 정의로 돌아가서 전류 밀도란 단위 부피당 전하량이잖아요. 그리고 부피라는 거는 x, y, z의 적당한 범위를 정해서, 예, 가로 세로 뭐 높이 곱한 거라고요. 그래서 개념적으로 보면 대충, 예, 전하 밀도는 전하량을 부피로 나눈 거다라는 게 말이 되는데, 뭐 역시 그냥 계속 휴리스틱한 별로 엄밀하지는 않은 방식으로 논의를 좀 진행을 하면 원래 델타 x, 델타 y, 델타 z 있던 거 다 놔두고 델타 t를 하나 더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거란 말이죠. 일단 이렇게 놔두고요. 예, 비슷한 식으로 그 전류 밀도 중에 X방향 전류 밀도라는 거는 데피니션이 뭐였는지, 예, 전자기책으로 돌아가서 좀 보면, 예, 단위 시간당 어떤 면적을 지나간 전하량을 일컫는데요. 여기서 면적은 저 X방향의 수직인 YC 평면상의 단위 면적을 얘기를 해요. 이것도 약간, 예, 조작을 가해서 다시 쓰면 뭐 곱하는 순서는 별로 안 중요하다고 치고, 뭐 이 상대론에서 하던 관례를 따지면 타임 방향을 앞으로 끌어내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. 그렇게 합시다. 이렇게 하고, 예, 이거를 똑같은 걸 가져와서 카피 페이스트를 하고, 예, 이렇게 되는데요. 주장하고 싶은 바가 뭐냐면, 지금 제가 이렇게 오른쪽에다 적은 모양새가 대략 스칼라, 괄호 안에 있는 건 스칼라, 괄호 밖에 안에 있는 거는 벡터의 성분, 이런 식으로 적었다는 거예요. 자, 괄호 안에 있는 게 왜 스칼라냐? 분자 분모가 있는데 분자 분모가 각각 스칼라라고 우기고 싶은 건데요. 그러니까 그 분자에 있는 전하량이 왜 스칼라냐는, 이거는 그러니까 뭐 어디서부터 유도되는 건 아니고 그냥, 예, 선언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. 반면에 저 분자에 있는, 분모에 있는 4차원 볼륨은 저 우리가 로렌스 변환 얘기를 전에 했었잖아요. 그래서 이제 뭐 dt dx는 로렌스 변환 4 곱하기 4 행렬 프라임 붙은 것들 dt dx 이렇게 했었는데, 예, 저 4차원 볼륨이 서로 다른 프레임 사이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부피의 변하는 팩터는 로렌스 변환의 자코비안, 즉 디터미넌트 L이 될 텐데, 예, 로렌스 변환의 성질 중에 재밌는 성질이 저 디터미넌트가 1이었다고요.
그 말은 서로 다른 프레임에서 저 볼륨을 4차원 볼륨을 계산을 하는데 답이 안 변한다는 거죠. 즉 4차원 볼륨이 로렌츠 스칼라라는 거죠. 그래서 예, 지금 막 말이 좀 꼬였는데 만약에 전하량이라는 개념 자체가 본질적으로 스칼라인 양이라면 이렇게 밀도와 흐름으로 표현을 했을 때 그렇게 만들어진 4벡터는 이 dt, dx가 4벡터라는 그 로렌츠 변환의 출발점에 입각해서 봤을 때 예, 전류 밀도, 전하 밀도가 4벡터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요. 이것과 관련된 조금 다른 얘기를 하나만 더 하자면 예, 뭐 적당한 전하 분포를 상상을 해요. 여기 지금 제가 되게 엉성한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 오른쪽에 예. 그러니까 XY 평면 XYZ 3차원 공간을 다 그리기가 힘들어서 XY만 그렸는데 아무튼 공간 방향으로는 적당히 제한된 범위의 전하 분포가 있다고 칩시다. 그 안에서 막 돌아다녀서 전류가 흐를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예, 적당히 제한된 범위라고 치고요. 시간 방향으로는 제한이 있을 수 없죠. 시간은 계속 흘러야 되니까. 그런 전하 분포, 전류 분포가 있다고 쳤을 때 좀 글로벌하게 토탈 전하량이 얼마냐라고 물어볼 수 있을 거고요. 그거는 말 그대로 그냥 예, 시간과 공간에 의존하는 전류, 그러니까 전하 밀도가 있을 때 그거를 공간 방향에 대해서 적분한 게 토탈 전하량일 거고요.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적분 범위가 공간 범위는 뭐 충분히 넓은 범위를 커버하되 시간은 고정된 상태에서 적분을 하고 싶겠죠. 자, 그러면은 광범위하게 전하량의 컨서베이션이라 함은 이게 0이라는 걸 의미할 텐데 이게 0이라는 게 어떻게 나오는지를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요. 이것도 아마 비슷한 거를 이건 굳이 상대론 이성립 안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종류의 논증이라서 해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예, 뭐 해봤더라도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다시 하면 예, 이제 적분과 미분의 순서를 바꾸는 일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뭐 많은 경우에 해도 되는 작업이고요. 뭐 수학 전공생들은 이거 수렴 여부를 따지느냐고 좀 노력을 해야겠지만 예, 이게 제가 아까 말한 물리적인 조건, 그 전하 분포의 범위가 제한됐다라는 거를 가정을 하면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게 되는데요. 예, 이게 이렇게 되고 이거를 그 연속 방정식을 쓰면 이런 식으로 다시 적을 수 있을 거고요. 그다음에 저 뭐 가우스 정리를 쓰면 이건 적당히 그 공간 범위를 둘러싸는 어떤 폐공면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다시 적을 수 있을 텐데 처음에 가정한 것처럼 적당히 제한된 범위에만 전하 전류 분포가 있고 나머지는 범위에서는 전하 밀도 전류 밀도가 다 0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건 0이 된단 말이죠. 네. 그래서 이제 연속 방정식이 그 전하량 보존 법칙의 어떤 로컬한 버전, 그러니까 미분 버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이건 사실 이게 꼭 상대론이어서 성립하는 게 아니라 저런 연속 방정식처럼 생긴 방정식이 있으면 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. 근데 지금 이 계산 과정과 되게 비슷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말하자면은 예, 그러니까 시공간 다이어그램에서 예, 어떤 타임 슬라이스가 있고 그거보다 조금 지난 다음에 타임 슬라이스가 있고 요 두 타임 슬라이스 사이에 저 공간 적분 값을 비교를 한 거잖아요. 그렇죠? 예, 그러니까 어떤 t라는 시점에서의 q 값과 t 플러스 dt라는 시점에서의 q 값을 비교를 한 작업을 지금 한 건데 예, 앞에서도 살짝 얘기를 했지만 저 로우 J 전류밀도 전하밀도가 4벡터를 이룬다는 거는 곧
저 토탈 차지가 스칼라라는 사실과 직결이 되는데요. 예. 저 Q 토탈이 서로 다른 관성계에서 봤을 때 로렌스 스칼라가 되느냐. 저는 그러니까 된다는 거를 암암리에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, 예. 이거를 좀 비슷한 식으로 논의를 할 수가 있는 게, 저 Q 토탈을 적분으로 표현을 할 때, 예. T가 픽스된 3차원 면에서 적분을 하는 거랑 T 프라임이 픽스된 3차원 면에서 적분을 하는 거랑, 예. 저 위에서 했던 그 T와 T 플러스 DT를 비교하는 거랑은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느낌으로 비교를 시도를 해볼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예, T 이퀄 0에서 로를 D 3승 X를 적분한 거랑 Q 토탈 프라임을 T 프라임 이퀄 0 로 프라임 D 3승 X 프라임, 예, 이렇게 적분한 거랑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,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기서 얘기했던, 예, 이건 되게 휴리스틱한 좀 덜 엄밀한 방식이었고, 그거를 조금 더 제대로 된 수학으로 해보고 싶은 게 이거거든요. 예.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좌변, 그러니까 저렇게 적분한 값이 서로 일치를 하는지, 예, 이게 질문인 건데, 적어도 아까 말한 것처럼 예, 공간 방향의 제한된 범위에서만 전류 전하 분포가 있다면 그냥 그 하나의 프레임에서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는 저 계산을 이 가우스 정리 가지고 한 거랑 비슷한 방식으로, 정확히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방식으로 이게 예, Q 토탈과 Q 프라임 토탈이 같다라는 걸 증명을 할 수가 있고요. 예, 비슷한데 조금 다르다는 게 무슨 얘기냐? 저기서 이제 요 단계에서 예, 위에서 한 계산에서는 요 단계에서 가우스 정리가 필요했는데 그 비슷한 거를 4차원 버전으로 확장한 예, 가우스 정리 내지는 스톡스 정리의 4차원 확장 버전이 필요해요. 예, 사실 여러분들 아직 안 배운 거죠. 나중에 일반 상대론 가기 전에 한 번쯤 언급을 하고 넘어갈 생각인데, 예. 그래서 가우스 정리 내지는 스톡스 정리를 4차원으로 하기만 하면 저 Q라는 글로벌 차지가 로렌스 스칼라라는 거를 증명을 할 수가 있고요. 그러면 제가 위에서 아까 대충 이렇게 엄밀하지 않은 방식으로 했던 논의를 엄밀한 버전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.